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48.86포인트 0.10%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우려 완화에도 기업 실적과 미국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075억 순매도, 기관은 959억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19.41포인트 1.41%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85억 순매도, 기관이 113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니로는 1442.60원 0.42%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 갈등 완화 분위기 속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주 RFID, NFC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여파에 따른 2차 피해와 유심 재고 부족 혼란 속에 엑스큐어 유비벨록스는 SK텔레콤의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상한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한싹, 모니터랩, 센즈랩, ICDK, 드림시큐리티, 아톤, 엑스게이트 등 보안,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삼지전자, 코이버, 옵티코어, KMW 등 통신장비 테마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경쟁사인 LG U+, KT는 반사수의 기대감에 상승한 반면 SK텔레콤은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후에 지난 21일 이를 내부에 알린 가운데 SK텔레콤의 유심 무상 교체를 악용해 피싱 스미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전일 유심 무상 교체나 유심 보호 서비스 등 내용으로 속여 외부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긴급 보안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해킹 경로나 피해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고의 최초 인지 시점은 고객 정보 탈취를 인지한 지난 19일보다 하루 빨랐고, 사고 인지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휴대전화의 본인 인증, 문자메시지 인증 등에 대한 보안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일부 보험사가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했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 안 하고 제지하는 등 사고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이나 오전 10시부터 전국 티홀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명과 이 회사망을 사용하는 알트폰 가입자 187만 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 알림 서비스인 패스, 엠세이퍼 등 이 가입비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이글, WCP, 에코프로, 나인테크,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는 9.80%가 상승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경영 집중 기대감 지속 및 미 교통부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등했는데요. 24일 월스트리트 전화에 따르면 미 교통부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차 관련 일부 연방 안전 규정의 면제를 확대하고 각 주별로 제각각이던 자율주행차 규제를 국가 단위의 단일체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나트륨이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중 CATL이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데크데이에서 리튬이 지배하던 시장의 판도를 바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시장 혁신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일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리튬 배터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 상용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LNG 운반선이 미국 러브콜 전망과
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수주에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J중공업, ST엔진, 하나엔진 등이 상승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미국 선주들이 한국조선사의 2029년 납키 LNG 운반선 슬롯을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밝힌 모습입니다. 이는 2029년까지 한국산 LNG 운반선도 미국산으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28년 4월 17일부터 연간 LNG 수출량의 1% 이상을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반해야 하지만 불가능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규 LNG 터미널의 선정량과 매칭해서 발주되는 선박들 중 2029년에 가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산 선박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LNG 운반선 생산 체제도 반드시 필요하고 투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의 필리조선소는 LNG 운반선을 건조하게 최적화된 방향으로 시설 투자할 것을 전망하며 필요할 경우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신규 도크를 건설하는 그린필드까지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또한 이러한 현지 투자를 모색할 것이고 미국 조선소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는 형태 또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하나오션은 오세아 지역 선주와 3,710억 원짜리 규모 공급 계약 VLCC 두 척을 체결했고 삼성중공업 아시아 지역 선주와 5,619억짜리 공급 계약 컨테이너선 두 척을 체결했습니다. HD 현대미포도 오세아니아 소재 선주사 및 선사와 총 1.01조 원의 규모의 컨테이너 14척을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수자력 원자력공사가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BHI,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GS건설, BMT, 한전 KPS 등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BH는 5,177.32억 원의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한수원은 를 비롯한 이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투코바니 신규 원전 산업의 최종 계약이 다음 달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체코 측 발주자인 EDO2가 5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는 지난 24일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서 작업은 완료가 됐고 현지에서 법률 검토와 이사회 등 절차를 진행 중이고 현지 사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계약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실적 상향 조정으로 주가 반등 전망 소식에 음원, 음반, 엔터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하이브, JYP 엔터, TOU, FNC 엔터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분기 아티스트 활동 비수기로 엔터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나 그러나 2분기 메가 IP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2분기 실적은 상향 조정세로 1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서 K뷰티 확장으로 리레이팅 기대감에 화장품 관련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CTK, 콜마 B&H, 코스맥스, VT, 실리콘2,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지정학적 완충지대이자 관세 우회 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며 K뷰티 기업들의 전략적 전환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소비 회복 지연 속에서 유럽 수출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며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입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내 K뷰티 수요 확산은 단순한 수출 비중 확대에 그치지 않고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입 구조 내 한국산 제품의 존재감 강화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2025년 2월 기준 프랑스의 화장품 전체 수입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11%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프랑스와 영국 모두 전체 화장품 수익이 감소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제품만의 역선장을 피하고 오히려 50% 이상 고성장세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브랜드 충성도와 품질 경쟁력 기반의 수요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시사하며 유럽 내 시장 구조 변화의 초기 신호도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피런티어, SOSF,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칩 등 자율주행차 투명화가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도 나오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가 상승한 가운데 테슬라가 9.80%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의 머스크가 이 경영 집중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미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호조를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24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 교통부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NHTSA는 이 자율주행차 관련 일부 연방 안전 규정의 면제를 확대하고 각 주별로 제각각이던 자율주행차 규제를 국가 단위의 단일체계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테슬라는 오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절벽 가능성 전망 소식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DB하이텍, 미래 반도체, SNS텍, 리노공업, HBSP, STI,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수요 이연 효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요 절벽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 같고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다며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24일 날 장 마감 후 발표한 이 엔텔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에도 2분기 저조한 실적 전망에 뉴욕 증시에서 6.70% 하락했었습니다. 인텔이 1분기 126억 7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0.13달러의 조정된 주당 순이익 EPS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예상치 125억 달러와 0.01달러를 각각 웃돌았습니다. 다만 2분기 4에서 6월 달에 매출은 예상 범위 중간값 기준으로 118억에 달해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주당 순손실도 손익분기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월가 평균 매출 예상치인 128억 2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이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 0.06달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